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혁일입니다. 오늘부터 장학 퀴즈의 규칙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틀려도 감점은 없고요. 각 문제당 각 팀은 한 번씩의 기회만을 갖습니다. 이 바뀐 규칙에서 청주 세광고 4승에 성공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챔피언과 이에 맞서는 영남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애교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챔피언과 경상도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2라운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팀을 탈락시키며 3승에 성공. 거침없는 연승 행진. 오늘도 승리한다. 충북 청주 세광고 서장원 이재헌. 세광고 서승도 문제없다. 빠른 순발력과 재치로 장학 퀴즈 우승을 노린다. 경북 구미 구미고 정재욱 정희동. 구미고 우승향해 파이팅! 한국과학계의 샛별들. 오늘은 장학 퀴즈 챔피언으로 거듭난다.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김태린 조정민. 한국과학영재학교 우승하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단짝 친구. 장학 퀴즈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자. 경북 상주 상주고 김한걸 김희상. 공부도 신명나게, 퀴즈도 신명나게 상주고 엄지척.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객관식 15문제가 주어지는 맞히면 10점, 틀리면 감점은 없습니다. (1라운드는) 각 10점이 걸린 15개의 문제를 4팀이 동시에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화가 나거나 근심이 있어 눈썹 사이를 찡그릴 때 흔히 미간에 이 한자를 그린다고 말한다. 이 한자는 무엇일까? 물수, 내천, 불화, 바람풍. 자, 4팀 모두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내천이죠. 미간에 내천자를 그린다는 표현은 이 마음이 언짢거나 수심에 쌓여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는 화학적 풍화작용보다 기계적 풍화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기계적 풍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의 동결작용, 용해작용, 산화작용, 가수분해 작용. 네 팀 모두 1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역시 각각 10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물의 동결작용은 암석 틈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면 쐐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암석을 부수는 것으로 기계적 풍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용해작용, 산화작용, 가수분해 작용은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씨는 산다는 일은 어질머리를 보태는 일이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질머리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생사병, 강박증, 현기증, 공포증. 자, 세 팀은 3번을 골랐고요. 상지고는 4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세 팀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어질머리는 현기증을 뜻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BTB 용액은 대표적인 산염기 지시약이다. 화학물질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이 오른 것은 무엇일까? 황산 푸른색, 질산 초록색, 수산화 칼륨 푸른색, 수산화 나트륨 노란색.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BTB 지시약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띱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기학자 박세무가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유교의 오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기 서당에서 아이들의 교재로 주로 사용했던 이 책은 무엇일까? 동몽선습, 명심보감, 천자문, 소학. (4번) (2번) (2번) (1번입니다) 자, 3개의 답으로 나뉘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상주공원 맞췄습니다. 조선 명종 때 유학자 박세무가 서당에 처음 입학한 학동들을 위해 지은 책인 동몽선습은 학문을 처음 배우는 아동들이 천자문 다음 단계로 학습하던 대표적인 아동 교재였는데요. 책의 내용으로는 오륜의 대의와 한국, 중국의 역사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몽선습이죠. 자, 치열한데요. 1라운드 5번째 문제까지 풀었는데 4팀의 점수가 똑같습니다. 140점. 오늘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출범했다. 에이펙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 태국,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3번) (2번) (4번) (3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광영제학교만 맞히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예, 광영제학교. 예, 콜롬비아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콜롬비아가 네. 아메리카에서도 좀 깊숙한 데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네. 아시아 태평양은 아닐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아, 좀 떨어져 있어서? 네. 예,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태국, 멕시코,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총 21개국으로 구성된 에이펙입니다. 콜롬비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 번을 강조에 이르는 말로 골백번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골이 의미하는 숫자는 무엇일까? 10, 100, 1000, 만. (4번) (3번) (4번) (4번) 구미고만 (3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팀이 맞췄습니다. 그렇죠. 만입니다. 만. 골은 만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한다.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폐정맥, 좌심방, 폐동맥, 대동맥.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정맥혈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에 흐릅니다.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동맥혈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 흐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시기 화가인 이 사람은 홍백 매십 정병, 군마도 등을 그렸다.
조선 시기 3대 화가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안변, 김홍도, 장승업, 정선. 삼 번, 4번, 4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 말기의 화가 장승업은 호방한 필묵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남긴 조선 시기의 화가인데요. 산수화, 인물화, 화조형 모화, 기명절조화 등 모든 회화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그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홍백매 십정병, 군마도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렇죠. 장승업이죠. 예. 오원 장승업이죠. 예. 호방한 필묵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정복의 고전수필 아기설에서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소재이다. 입은 잇되 말은 못하는 벙어리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 요강, 장갑, 저금통, 항아리. 삼 번, 3번, 3번, 4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저금통이죠. 아기설에서 저금통은 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하고 속은 텅 비었으며 일자 모양으로 가늘게 구멍이 뚫린 모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가 불과 20점밖에 안 됩니다. 180에서 160. 네, 아주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자, 구미고의 두 친구 정재욱 군. 예. 중학교 때 토익을 봤는데 920점이 나왔다면서요? 예. 대단합니다. 아니,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냥 보통 애들 같으면 학원 다니면서 문법 공부하고 또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어릴 적부터 집에 항상 뭐 영어 오디오라든지 TV 같은 거 틀어놓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1시간씩은 영어 책을 읽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영어 성적도 유지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 뭐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유추해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 미래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서요? 아, 예. 예. 뭐 쓰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요즘 따라서 많이 나태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아하. 나중에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걸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자, 그럼 미래 정재욱에게. 예. 시작. 미래 재호가 너는 게으른 면도 많고 또 항상 일을 미루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 하지만 넌 사람을 좋아하고 또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좋아. 근데 미래에는 뭐 밥도 좀 덜 먹고 네,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남중남고 나와서 좀 외롭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또 나중에 혹시나 게을러지는 면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일어날 때야. 재호가 화이팅! 아,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예. 부지런히 여자를 만나자. 다른 것도 열심히 하죠. 예, 막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막 지금 왕성해요? 이제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토익은 이미 나한테는 끝났다. 뒷전이에요. 지금부터 여자다. 예. 아, 그래요. 정희동 군. 예. 구미에서 추천할 만한 장소 어디 있을까요? 국내에서 추천할 만한 장소는 국내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등재된 금오산 도립공원을 들고 싶습니다. 네. 금오산 도립공원은 예쁘게 산책로가 잘 준비되어 있고 예. 자연 환경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그런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시죠? 아, 그렇군요. 약간 어색한 부자 관계 같은 느낌이. 예.
아, 이 사진을 찍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 저희 호수에 가면은 오리배를 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리배를 타고 나와서 다리가 풀려서 양쪽에다 난간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오리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더니 다리가 풀려서. 아, 오리배를 아버님과 단 둘이 탔나요? 아니요, 뒤에 어머니 탔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진 찍은 분이 어머니시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아버님은 패션 센스가 초록바지 입으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상주고의 김한걸 군. 예. 상주에 추천할 만한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예, 상주는 모든 것이 전경이기 때문에 고르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네. 고르고 고른 것 중에 공갈못 저수지라는 곳을 추천합니다. 공갈못 저수지? 예. 왜요? 공갈못 저수지는 김제의 벽골재와 제천의 의림지와 버금가는 큰 저수지입니다. 네. 한여름에 저수지를 가게 되면은 저수지를 가득 메운 연꽃을 보면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리고 또 연밥을 따라온 가족들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연밥을 딸 수 있어요? 예, 위험하지 않나요? 예, 한 번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잡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 따라서 훈훈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물이 얕아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 수심이 얼마나 돼요? 중간은 모르겠고 가에는 그냥 푹푹 빠집니다. 아니,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연밥을 따려는 분들께 예. 예? 조심하시라고 예. 한 말씀 드리세요. 예, 큰일 연밥 따시는 분들 연밥을 재밌게 따고 가족들과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으시지만 예, 위험하지 않게 발이 푹푹 빠지지 않게 안전하게 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안전이 최고입니다. 김희상 군. 네. 오늘 나온 이유가 친구가 무시해서라면서요. 네, 제가 지금 상조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예. 1학기 때는 복남이라는 친구와 같은 방을 썼는데 네. 그 친구가 밤마다 이상한 거 질문하고 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좀 무식해가지고 네. 그럼 답을 못하면 맨날 때리고 놀려가지고 아하. 제가 열받아서 한걸이랑 같이 여기 나와서 제가 그걸로 준비하면서 걔보다 더 똑똑해질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나온다니까 복남이가 뭐래요? 아, 막 저보고 잘하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못 맞추고 돌아온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였으면 예. 놀려줄 거라면서 아. 꼭 맞추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하. 내가 아는 거 네가 못 맞추면 안 된다? 네. 복남이는 여기 나오고 싶은 의지가 없던가요? 동남이는 이런 데 나올 비주얼이 안 됩니다. 아. 그 실력은 되는데 비주얼이 조금 부족하다. 네, 뭐 그렇죠. 아, 우리 저 의문의 복남이를 보고 싶네요,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아니, 방송 나가면, 복남군이.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 네. 예? 좀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아, 인정할 거예요. 아, 인정할 거예요. 아, 또 인정할 건 인정한다? 네. 예, 그래요. 그럼 친구 복남이한테 한마디 하죠. 예. 동남아, 너 때문에 열받아서 여기 나왔는데 꼭 1등하고 갈게. 파이팅! 네, 아, 그래요, 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원소는 할로겐 원소로 테플론 수지와 프레온 가스의 구성 원소이다. 치약과 수돗물에 첨가해 충치 예방에도 사용하며 원자 번호 9번인 이 원소는 무엇일까? 질소, 플루오린, 염소, 아이오딘. 네 팀 모두 2번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플루오린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발해는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5개의 교통로인 발해 5도를 만들었다. 발해 5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영주도, 일본도, 상경도, 조공도. 삼 3번, 4번, 1번, 1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챔피언이 혼자 맞히면서 최초로 200점대가 됐습니다. 예, 나는 챔피언이다 보여줬어요. 예. 상경도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행정구역이고요. 발해 5도가 보기에 나온 영주도, 일본도, 조공도와 두 개가 더 있죠. 뭐 뭔지 알아요? 네, 신라도와 예. 하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신라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맞춰줘야 정말 멋진 건데. 거란도? 네? 거란도. 맞습니다. 그래요. 순간 뿌듯한 표정이. 네. 막 기억이 늦게 났군요. 네. 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헌법기관 구성,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법률안 거부권. 자, 네 팀 모두 4번 골랐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자, 구미고.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올렸을 때 거부를 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뮤지컬 애니는 2006년 국내에서 초연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극중 애니라는 소녀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제로 부른 이 노래는 무엇일까? Tomorrow, Tonight, Castle on a Cloud, Think of Me. 일 번, 3번, 1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세 팀이 10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투나잇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고요. 캐슬 온 어 클라우드는 레미제라블, 띵크 오브 미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합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 연구진은 토성의 위성인 이것의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그리스 신화 속 가이아의 아들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 트리톤, 미마스, 티타니아, 포보스. 일 번, 4번, 1번, 3번입니다. 2번을 빼고 다 나왔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 그래요.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군요.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미 항공우주국 탐사선 카시니오가 촬영한 미마스의 사진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지표면 아래에 거대한 액체, 미마스 바다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위성이고요. 티타니아는 천왕성의 위성, 포보스는 화성의 위성입니다. 자, 1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세광고 220점으로 선두입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수침대기. 앞집의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칠뜨기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나만 남았는데 이래야 싫어 개봉박수.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갔어.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이 건네어주어.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그 아가씨 웃었어. 라운드 2.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공격하러 떠나는 날, 자, 얼마 안 듣고 상주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출사표입니다. 출사표. 정답입니다. 예. 야, 한 문제 만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빨리 맞췄어요? 예. 삼국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느낌이 확 오던가요? 네, 예. 확 왔어요. 그래요. 지금 마친 다음에 했던 두 친구가 했던 동작은 뭔가요? 기러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요? 그게 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시작. 근데 거기서 왜 기러기가 나왔습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기러기가? 네. 그럼 매번 문제 맞힐 때마다 그럴 건가요? 예. 네. 정말 저 유쾌한 학생들이에요. 예. 출사표를 던진다는 표현을 주로 어떨 때 씁니까?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인 유선 앞에 나아가서 출사표를 바치고 떠났습니다. 출사표는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장환해시 고향 앞에서는 잔나비 우는 산기슭의 쓸쓸한 전경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여기서 잔나비는 어떤 동물일까?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원숭이 하겠습니다. 원숭이. 정답입니다. 오장환의 시 고향 앞에서는 1140년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비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장환의 시 고향 앞에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간간히 잔나비 오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그렇죠. 예, 잔나비는 원숭이를 일컫는 옛말입니다. 예. 자, 챔피언이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기차역이 있으며 2000년 밀레니엄 해돋이 축전을 치르면서 자, 상주고 다시 동점이 될까요? 답은? 정답은 정동진입니다. 정동진. 정답입니다. 예, 그래요. 자, 240으로 다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정동진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광릉시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 분자, 공기 분자 등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운동을 뜻한다.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 운동. 정답입니다. 260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물 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꽃가루를 보고 이 운동에다 자기의 이름을 붙였죠. 다음 문제입니다. 1989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이 상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엔 구미고 답은? 3초 드립니다. 답은 세종대왕상입니다. 네? 세종대왕상이요. 세종대왕상. 정답입니다. 예. 뒤늦게 기억이 났군요. 맞는 줄 알고 답을 하려는데 순간 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하. 잘못 말할 것 같아가지고 답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래요. 긴장해서 그래요.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세종대왕상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보통 문맹을 해결하거나 그런 국가에 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네.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문맹 퇴치 사업에 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매년 9월 8일에 수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부가 손상돼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했을 때 분비되는 이것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번엔 과학영재학교 답은?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정답입니다. 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신체가 빠른 방어를 하기 위해 분비하는 유기물질 중에 하나, 히스타민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며 한반도 5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이다. 얼마 안 듣고 상 주고 답은? 정답은 네팔입니다. 네팔. 맞다면 다시 공동 선두인데요. 네팔 아닙니다. 자, 문제를 더 들을까요?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으며 환경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제조와 자, 챔피언 답은? 정답은 부탄입니다. 부탄. 정답입니다. 280으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렇죠. 담배 판매와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2004년에 제정한 금연 국가 부탄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휘자로 명성을 떨쳤던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서야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20세기 작곡 기법에 있어 중요한 선구자로 인식됐으며 대표곡으로 대지의 노래, 한탄의 노래 등을 만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정답은 말러입니다. 말러. 예. 구스타프 말러. 이번 문제는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에 대해 묻는 문제였는데요. 그의 주요 작품인 대지의 노래는 1909년에 작곡한 곡으로 동양적인 느낌이 강하게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잠시 말러의 대지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남부의 한유니스, 라파 등의 도시가 포함된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본거지를 두고 있다. 구미고 답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트뱅크와 함께 잠재적인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저항 세력의 중요 거점이 되어왔습니다. 이 구역 내에 있는 최대 도시인 가자시의 이름을 따서 가자지구로 불리는 거죠. 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자, 얼마 안 듣고 챔피언 답은? 정답은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정답입니다. 최초로 300점이 됐습니다. 최익현의 호는? 면함 최익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익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74세 고령으로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며 태인에서 의병을 모았지만 순창에서 패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결국 병으로 순국했습니다. 자, 오늘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챔피언 세건고 300점으로 점수를 올렸고요. 상주고가 240, 과학영재학교가 230, 구미고가 220. 거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챔피언 서정원 군. 예. 오늘부터 규칙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예,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 격차를 벌리기엔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승하기가 좀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1라운드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막 틀렸을 때 감점되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보다는 더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네. 연승을 이어갈 것 같다. 네. 그래요. 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들이 TV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니 네.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4승 도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가문의 영광? 네. 아버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희 저번 녹화할 때
가게를 비우시지 못하셔서 같이 오시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멀리 계시는데도 녹화 시간에 막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3승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못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예. 현지로라도, 예? 영상으로라도 한 말씀 드리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방송 보시면. 아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응원해주신 아빠 덕분인 것 같아요. 꼭 좋은 성과 거두어서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어요. 네. 마음만은 같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아, 그리고 두 친구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의, 우리 팀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일단 저희가 둘 다 문과다 보니까 네. 과학 분야에서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문과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웠나요? 친구들이 교과서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서 네. 어제하고 오늘 읽어보긴 했는데요. 네. 급하게 읽어서 잘 그렇게까지 기억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않는 걸 일부러 장학 퀴즈를 위해서 봤다 이거죠? 네. 네. 혹시 본 것 중에 오늘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죠? 예. 자, 과학영재학교의 김태린 군. 예. 학교의 자랑이 노래방이 있다는 거라면서요. 일단은 원래 저희가 처음 입학했을 때는 저기가 저렇게 막 새 거 같지도 않고 굉장히 낡고 막 CRT 같은 거 있고 막 이렇게 엄청 그랬는데 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학생들이 노래 부르니까 시끄럽다고 예. 저거 좀 바꾸라 그래갖고 민원을 넣어서 올해 여름방학에 그 방음 처리도 다 하고 예. TV도 완전 새 거로 바꾸고 노래방 기기도 새 거로 바꾸고 예.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로 바꿔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학교에 노래방이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일단은 그 과제 같은 거 많을 때나 또 이렇게 시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쉽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가서 노래 부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이제 친구들 두세 명이서 저희가 기숙사 학교라서 밖에 나가는 게 좀 절차가 복잡한데 네. 그러면은 되게 나가기도 애매하고 또 노래방이 가장 가까운 데가 15분 거리에 있어갖고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나가기가 번거로울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래요. 조정민 군. 네. 장학금을 받으면 이미 쓸 용도를 정해놨다면서요? 아, 네. 제가 취미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네. 만드는 걸 하다 보면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조각도 가격이 상당한 경우가 많고 네. 모터라든지 반도체 부품 같은 건 굉장히 비싼데요. 예. 그런 걸 사기 위해서 장학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멋진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앞에 어머니가 계셔서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어머니께서 잠깐만 눈을 좀 감고 계세요. 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눈을 감으셨으니까. 자. 2,800만 원이요? 아니요. 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예. 어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깎아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네. 직접 만든 거 오늘 가지고 왔죠? 네. 예, 좀 보여주세요, 그럼. 뭘 만들기에 예,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열정을 불태우는지 봅시다, 한번. 자, 야,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뭡니까? 3D 프린터입니다.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 이야. 아니, 이걸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설계도가 공개되어 있어서 저 같은 고등학생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만들었어요? 네. 주변 도움 없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프린터는 종이에 인쇄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원리가 뭡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줄 같은 것을 이 뜨거운 노즐로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줄이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비용은 한 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70만 원. 네. 예.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가품이군요. 네.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려면 네. 훨씬 더 비싸지 않나요? 예. 얼마나 합니까? 작게 잡아도 한 15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듭니다. 아, 물론 비싼 거는 되게 성능도 좋고 크기도 크죠. 예.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네.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걸 가져온 건데요. 이걸 네. 이 자리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뭘 만들든 적어도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든 걸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꽃병이고요. 네. 이거는 그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 모양,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모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걸 지금 직접 자신의 힘으로 제작을 할 정도면 뭐 장래 희망도 과학자, 공학자 그쪽이겠네요. 네. 나중에 뭐 만들고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아이언맨 같은 그 외골벽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걸 만들어서 직접 입고 다니게? 네. 나쁜 사람들을 부지르게? 아니요, 그냥 결혼식 같은 데 입고 가면 멋있을 것 같잖아요. 아하, 결혼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요? 아니요. 그거랑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아, 그래요. 야, 근데 뭐 고등학생 때 이 정도 만들었으면 나중에 커서 우리 저 정민군이 뭘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더 멋진 걸 만들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고층 기상 관측은 대기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대형 고무 풍선에 이 관측 기구를 광명제학교 답은? 정답은 라디오 존대입니다. 라디오 존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존대는 대형 풍선에 매달려 약 35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고도별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상주고 답은? 정답은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정답! 지옥의 문은 로댕이 1880년부터 죽을 때까지 제작을 위해 힘써온 대표 작품인데요. 평소 단테의 신곡을 즐겨 읽었던 로댕은 신곡의 지옥편을 조각의 주제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방문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주고가 잘 맞히면서 다시 역전 2위가 됐습니다. 네. 지옥의 문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 정책은 조선 시기 금난 정권으로 중소상인 등의 불만이 자, 챔피언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통공정책입니다. 통공정책. 통공정책. 정답입니다. 33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통공정책을 무슨 통공이라고 하죠?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신의 통공이죠. 물가 폭등을 막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온 이 정책은 무엇일까? 예, 통공정책을 새 광고가 잘 맞췄습니다. 자, 다른 세 팀 조금 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광합성의 빛에너지를 받아들여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를 명반응이라고 하며 이산화탄소를 고정해 탄수화물을 만드는 단계를 암반응이라고 한다. 이 중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자, 광명제학교 답은? 정답은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 막.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점수를 270점, 역전 2위로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책은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한 판 보이저우가 중국의 사상가 량 치차오를 만나 나눈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식민지 통치에 의한 베트남인들의 고통과 베트남 독립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 있으며 구미고 답은? 월남망국사입니다. 월남망국사.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제 봤던 세계사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제 봤어요? 예. 예. 아니, 어제 급하게 보면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올 텐데 기억이 났어요. 예, 어떻게 기억이 잘 난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의 랭던 다운 박사가 처음 발표한 이 증후군은
좌뇌에 문제가 있거나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어져 발생하는 질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적 능력과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챔피언 답은? 정답은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 정답입니다. 네. 전반적인 지적 능력과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까? 한 가지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 암산,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이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맛있는 물, 차가운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발 약 1700m에 위치해 연교차가 작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케냐의 수도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 자, 상주고 답은? 정답은 나이로비입니다. 나이로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챔피언 세광고 350점으로 선두입니다. 챔피언은 강했다. 바뀐 룰에 맞춰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결에 임했던 챔피언 세광고. 2라운드에서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350점으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그러나 도전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부지런히 점수를 올리며 챔피언 세광고의 뒤를 쫓고 있는데 챔피언을 결정할 파이널 라운드. 과연 오늘의 챔피언 어느 팀이 될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감점은 없고 팀당 기회는 한 번입니다.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30점이 걸린 문제 5개와 최종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선두인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유럽연합의 로고에는 유럽연합 결성을 확정한 조약에 서명한 12개국을 상징하는 12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이 조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던 유럽 각국의 통합 노력이 유럽연합 결성으로 이어졌는데 1992년에 체결한 이 조약은 무엇일까? 상주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네, 정답은 말레스 파레스 조약입니다. 말레스 파레즈 조약입니다. 아닙니다. 자, 구미고 답은? 정답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 아닙니다. 자, 남은 두 학교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챔피언 답은? 정답은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도 아닙니다. 자, 과학영재학교 마지막 기회 있습니다. 답은? 답은 발리 조약입니다. 발리 조약 아닙니다. 어려웠군요. 정답은 마스트리우트 조약입니다. 네, 1992년 네덜란드에서 마스트리우트 조약이 체결됐고 이듬해인 1993년 조약이 발효돼 유럽연합 EU가 출범했습니다. 네, 현재 챔피언 세광고 그리고 이주고에는 70점 차입니다. 자, 챔피언을 추격하는 팀들 빨리 맞춰서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를 다 풀기 전에 대결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챔피언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각 네모안의 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수의 배열은 뭘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자, 챔피언 답은? 3초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정답입니다. 예. 굉장히 빨리 맞췄습니다. 왜 3번입니까? 그냥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을 해보니 5, 6, 7이 나왔길래 네. 합이 8인 것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계산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네모안의 수를 더하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5, 두 번째 6, 세 번째 7. 일씩 커지죠. 따라서 물음표에 들어갈 수의 합은 8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과 2위 상주고의 점수 차이는 딱 100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문제가 끝난 이후에 1, 2위 간의 점수 차이가 120점 이상 벌어지면 남은 문제에 관계없이 챔피언의 연승 확정입니다. 자, 다른 팀 좀 더 분발하십시오. 챔피언이 그냥 도망가게 놔두면 안 되겠죠. 몇 번으로 갈까요? 3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순의 시 납작납작을 듣겠습니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작품 속의 화자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며 민중에 자, 얼마 안 듣고 민중에 자, 얼마 안 듣고 민중에 자, 얼마 안 듣고 챔피언이 눌렀습니다. 마치면 1, 2위 간의 점수 차이는 130점. 그러면 남은 문제에 관계없이 대결 끝납니다. 답은? 그러면 박수근 하겠습니다. 박수근.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풀 때 네. 저 시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보기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박수근 하백의 그림을 보고 그린 시다라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허. 어디서 봤습니까? 모의고사 풀 때 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네. 예. 박수근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근이 맞다면 챔피언은 410점. 2위와는 130점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남은 두 문제와 최종 문제 관계없이 챔피언은 4승을 확정합니다. 박수근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대광고 4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회사 일 많이 바쁜데 응원하러 서울까지 와준 아빠 고맙고 또 오진 못했지만 항상 응원해준 엄마도 고맙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많이 부족함을 알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때 실수를 해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잘 못해야 되는데요. 저희 팀을 이긴 상황고 끝까지 7승해가지고 저희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챔피언 세광고 팀 역시 챔피언답게 굉장히 잘해갖고 저희가 많이 눌렸는데 저희 이긴 만큼 꼭 7승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응원해주신 가족분들과 친구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903회 정확퀴즈에 저희 동기 친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3등을 해서 야 우리가 니네보단 잘하겠지 하고 엄청 놀리고 걔네도 1등, 2등 아니면은 들어올 생각 말라고 그랬는데 3등을 해서 가게 돼서 지금 들어갈 게 덕점입니다. TV로 볼 때는 저희도 우승할 수 있겠지 했는데 역시 나와보니 긴장도 되고 챔피언 팀도 만만치 않아서 비록 1등은 못했으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일단 여기까지 오게 해준 봉남이란 친구한테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돌아갔을 때 별로 안 놀림 당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제가 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데 윤선현 선생님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일단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아팠었는데요. 걱정해 주신 신인수 선생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아빠한테 저 당당히 이제 청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이 경쟁했던 친구들 정말 다 수고했고 열심히 해서 꼭 7승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방송에서 이름 말해달라고 하셨던 김승진 선생님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2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 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 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